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C# 시작하기부터 이제 기본 문법을 다뤘는데요. C# 시작하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주얼 스튜디오, .NET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 기본 문법에서는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 개념이고 용어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C 언어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연산자,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그리고 배열에 이르기까지 간단한 복습과 그것을 C# .NET 프레임워크에서 GUI 기반에서 어떻게 그러한 개념들을 이용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C샵이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객체지향에 관련된 개념을 또한 조금 복습을 하고 C샵에서 어떻게 객체지향 개념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객체를 구체화하는 클래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객체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지향이란 이제 어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객체란 영어로 object이고요. 이제 물건 또는 물체라는 뜻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객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권고합니다. 객체. 그리고 지향이다 라는 얘기는 oriented라는 얘기고, 이제 말 그대로 객체 위주의 객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래밍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함수 지향적인 프로그래밍 또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함수 지향적이었죠, 그죠? C 언어에서는 이제 함수, 즉 함수를 다른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한 하여 모듈화를 한 게 이제 함수이고요. 그럼 객체는 뭐냐라는 거죠. 객체는 그 함수와 그리고 그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통합해 놓은 개념을 이제 객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프로그래밍 하는데, 자동차는 엔진, 핸들, 바퀴, 기어 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요 변수들이죠. 또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으로는 이제 메소드가 되는 거죠. 전진한다, 후진한다, 커브를 돈다, 뭐 이러한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의 모듈로 묶어놓고 조합해서 구현하는 것이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함수지향 프로그래밍은 함수는 함수대로, 즉 알고리즘은 알고리즘대로 구현을 하고 모듈화를 하고, 그리고 자료, 즉 변수,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구조대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두 개를 하나의 모듈로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생활의 모든 사물은 사실은 그 속성, 변수, 속성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하나의 기본 단위로 나눠서 이 객체들 간의, 사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구현하는 방법론이 객체지향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차지향, 즉 함수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차이를 보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이제 C 언어가 대표적이고요. 이 방식은 실행 구조가 순차적이므로 다른 말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 또는 하향식 또는 폭포수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론적인 알고리즘을 중시합니다. 즉 함수, 알고리즘을 구현해놓은 함수를 중시하는 방식이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은 기본 단위가 객체다라고 했었죠. 객체라는 단위로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함수와 변수로서. 그래서 이 객체를 쉽게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서 이제 장점이고요. 이제 가독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객체 위주로 추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 위주의 프로그래밍 방식에 비해서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더 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으로 데이터 표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모듈의 결합 의존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모듈, 그죠? 독립화시킨 그 모듈을 지향하고요. 또 모듈 간의 결합 의존도를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역 변수의 개념을 없애는 것이 이제 100% 가장 명확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상속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속 기능을 통한 코드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유지 보수도 자연스럽게 더 쉽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 철학으로 이제 추상화가 있고 캡슐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다 이제 C++에서 이미 다루었던 개념입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상화는 구체적 사물들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해서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추상화라고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공통 특징을 찾아내서 그러한 것들을 설계해서 추상화를 하고 모듈화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클래스로서 그러한 개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캡슐화가 있습니다. 캡슐화를 통해서 연관된 데이터를 이렇게 모듈화,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객체 단위로 모듈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의 재사용 또는 유지보수성이 좋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은닉된 데이터는 특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독립적이고 캡슐화해서 은닉화를 했는데 이제 모두 은닉화를 하면 안 되겠죠. 특정한 규약에 따라서 은닉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특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메소드가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멤버 함수, 즉 메소드라고 부르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벤트 처리기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구현을 해줬죠, 그죠? 이벤트 처리기도 또한 그 클래스의 form1이라는 클래스의 하나의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객체지향, 그 객체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란 데이터와 메소드, 데이터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또는 속성이라고도 하죠. 이 데이터와 메소드는 함수죠. 메소드를 사용자인 내가 새로 정의한 데이터형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이라고도 합니다. 그 기능과 속성을 클래스를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그 클래스, 그 속성과 기능을 가진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형을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제를 풀면서 이해를 이미 했겠지만 그 인티저 타입도 데이터형도 이미 C#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클래스로 이미 구현을 했습니다. C 언어와 달리 데이터형도 모든 데이터형이 클래스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형은 곧 클래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형의 변수가 곧 그 클래스의 객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클래스란 프로그래머가 새롭게 만드는 데이터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클래스는 곧 데이터형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리고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접근 지정자에 대한 개념이 있죠. 클래스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로 구성이 된다 라고 했었고요.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클래스명과 객체명을 둠으로써 이제 객체를 선언하는 형태고, 그죠?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이제 클래스 이제 직접 예제를 보면서 클래스를 선언하는 형식을 학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접근 지정자가 있습니다. 접근 지정자란 이제 예를 들어서 public, protected, 그리고 internal, protected internal, 그리고 private 이렇게 5 종류의 접근 지정자가 있습니다. C++를 배울 때 우리는 접근 지정자가 총 3개가 있는 것을 3개가 있다고 배웠죠. 그죠? public과 뭐죠? protected 그리고 private 이 3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public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미 완전히 공개된 속성 또는 메소드가 되고요. protected는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private는 클래스 내부를 제외하고는 바깥에서는 절대로 접근이 불가능한 속성 또는 메소드를 privacy라고 합니다. 여기서 C샵에서 새롭게 추가된 접근 지정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internal이라고 했습니다. internal이란 같은 어셈블러 프로젝트 내의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을 internal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예제를 학습하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고요. protected internal이 있죠. 이거는 같은 어셈블러 내에서도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경우를 protected internal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객체 지향 개념 그리고 클래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C++를 배웠던 학생들은 이미 익숙한 게 이해를 잘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 동영상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면은 C++ 교재를 가지고 개념을 좀 더 확고하게 다진 후에 이어서 동영상 수업을 듣기를 권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제작을 하고 클래스를 직접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C#.NET 프레임워크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폼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콘솔 앱으로 콘솔 기반의 앱으로 시작을 해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젝트 형식을 콘솔로 바꿉니다. 콘솔이 있죠, 그죠? 그리고 윈도우즈 C#으로 해서 검색을 하면 콘솔 앱 .NET 코어가 있고 .NET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콘솔 앱 .NET 프레임워크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하면 이제 이런 콘솔 앱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네임스페이스 콘솔 앱 18번에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 안에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 이렇게 딱 있죠. 폼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메인 함수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메인 함수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객체를 만들기도 하고 연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죠? 클래스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클래스가 여기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싶으면 요 레벨에서 요 클래스 프로그램 밖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그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또는 요거는 바로 새로운 클래스이고 새로운 데이터 타입, 새로운 자료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만드는데 이제 클래스는 뭘 포함한다고 했죠? 속성, 즉 그 멤버 변수와 그리고 기능,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메소드가. 자, 그럼 속성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에게는 그죠? i가 인티저 타입이라고 합시다. 그냥 eyes가 있고 nose, 코도 있고 그죠? 마우스도 있죠. 그리고 ear, 귀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멤버 변수 속성을 접근 지정자를 private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private. 그리고 이제 메소드를 하나 넣을 텐데요. 메소드는 public으로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접근이 가능한 메소드. void back, 짓는 거죠. 짓는다라고 이렇게 메소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죠?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메인에서 클래스를 도그라는 클래스의 변수 객체 A를 만들어서 A의 back 뭐 이런 형태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런 기능이 가능한 거죠. C++에서 클래스를 만드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디자인을 할 때 객체의 설계도인 클래스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죠? 실제로 인스턴스화, 즉 클래스를 객체화 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쓰고 변수 이름, 즉 객체 이름을 써주면 이렇게 선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객체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C++에서 했던 거고 실제로는 동적 할당을 해야 됩니다. C샵에서는 모두 동적 할당을 해야 되는, 모든 객체도 다 동적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new dog라는 것을 꼭 같이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건 동적 할당이고, 그죠? 그래서 메모리가 힙에 저장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static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C샵에서는 모두 자료형 변수들을 모두 힙에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를 만들거나 객체를 만들 때 동적 할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부분은 약간 번거롭지만 이런 규약을 따라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체 지향 개념, 그리고 간단하게 객체의 설계도인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콘솔 기반에서 만드는 것을 잠깐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객체를 실제로 어떻게 선언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